수익 배당금 입금 불산이 보면 배당소득이 있다는 건 어떤 회사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주주가 법인 대표가 주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 사람은 근로소득을 받아요. 법인 대표는 급여를 받죠. 그러고 나서 회사가 잘 돼서 잉여금 처분을 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대표자는 급여는 급여대로 받지만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받게 돼요. 그러면 배당소득이 생기죠. 그러면서 일반적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냥 분리과세로 딱 끝내죠. 근데 2천만 원이 넘으면 합산과세를 해줘요. 그러면은 배당소득이 있었을 때 이게 법인세에서 과세가 다 됐죠. 그러고 난 법인세로 다 낸 세후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배당금에는 법인세가 이미 과세가 다 됐어요. 그런 다음에 또 배당소득을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스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로스업은 이제 배당세 공제인데 개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막 하는데 법인하고 개인하고 계속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로스업도 들어봤고 배당소득 뭐 배당세 공제가 있다던데 그거를 법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혼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인하고 개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제 막 합쳐서 논의를 하는 건데 개인한테는 그로서 배당세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는데 법인은 배당금 수익을 이제 입금 산입을 안 해주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중과세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 통장을 다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가 개인이 장부를 진짜 법인처럼 했어요. 그 사람도 그 사업용 계좌에 배당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회계 담당자가 법인처럼 기장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배당금이 들어왔으니까 배당금 수익으로 잡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배당금 수익이 개인 사업자 손익계산서에 그게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총수익금액 불산입을 할 거예요. 수익금액을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소득으로 합산을 할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합산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 세무조정을 할 거예요. 근데 법인은 법인 통장에 배당금 수익이 들어왔으면 그 자체로도 수익으로 보는 거죠. 세무조정할 게 없어요. 근데 그대로 배당금 수익으로 넣게 되면 이미 배당 받은 회사에 법인세를 다 해가지고 법인세를 냈는데 여기서 또 배당금 수익으로 넣어서 당기순이익을 늘려주면서 입금으로 잡게 되면 또 법인세를 또 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으로 배당금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데 그게 그냥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지분율에 따라서 달리 해줘요. 그래서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주된 목적이 이중과세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뭐 신설 연도가 있는데 내국법인은 2000년 12월 29일부터잖아요. 신설 연도가. 그리고 이게 지주회사 다음에 내국법인이 따로 생겼어요. 그 이유가 지주회사는 그 아래에 있는 회사, 관계법인이 그 이익이 나면 그걸 가지고 거의 먹고 사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중과세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지주회사만 먼저 생겼는데 국내 법인도 내국 법인도 그런 이슈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주회사는 안 볼 거고요. 지주회사는 거의 없다고 이제 지주회사 있으면은 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볼게요. 그럼 253페이지 어떤 회사가 지주회사냐 보면 이게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이 법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주회사가 이제 정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지주회사라고 하면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사업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 그러니까 그 회사 자체는 다른 일은 안 하고 그냥 주식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주식을 갖고 있는 자가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통제를 할 수가 있죠. 그 회사를. 그래서 그게
회사 자산 총액의 50% 이상인 것. 그러니까 이 A 회사가 지주회사인데 자회사 B 회사 주식이 있어요. A 회사의 전체 자산이 1억은 넘죠. 1억이라고 합시다. 1억인데 여기 주식을 6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50%가 넘죠. 그럼 이거를 지주회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냥 여기 주식을 50% 넘게 갖고 있으니까 지주회사네 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주회사를 이 법률을 보고 이 지주회사가 어떻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는지, 여긴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법률을 봐야 돼요. 법률을. 그래서 간단히는 뭐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냥 금융지주는 금융회사 얘기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회사 혹시나 있다, 255페이지에 여기 이제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 그래서 해당 사업 그 5번 가운데쯤에 있는데 가로 5번인데요. 해당 사업년도 종료 현재 해당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은 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각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기한,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지주회사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로 보게 되면 수입배당금에 대해서 입금 불산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요. 수입배당금 불산입을 하면 안 되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이거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하라는 거죠. 입금 불산입 된다라는 거는 배당금 수익으로 들어왔지만 그거를 입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세무조정으로 해서 차감해 주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61페이지예요.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일반적인 내국법인들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빈번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지금 2019년이니까 한 19년 전에 생긴 법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입금 불산입을 하려면 요건이 또 있어요. 대상 법인이 있잖아요. 대상 법인에 배당 수취 법인, 배당을 받는 법인하고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어야 돼요. 내국법인. 왜 그러냐면 이거 입금불산입 하겠다라는 거는 어느 한 군데가 법인세를 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을 하려고 이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법인세를 낸 적이 없으면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해줘요. 법인세를 냈으니까 해주는 거지 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들 중에는 대부분 법인세를 안 내게 그 법인세 신고를 하니까 그런 데들은 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내국 법인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소득. 해외 현지 법인 출자해가지고 또 해외 현지 법인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그 배당 받겠죠. 지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그 해외 현지 법인은 우리한테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니까 이중과세 조정을 해줄 게 없죠. 그러니까 뭐든지 환급이나 뭐 조정이나 하는 거는 뭔가 낸 게 있으면 조정해주고 환급해주는 거지. 낸 거 안에서.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입금불산입 적용 대상 제외해서 제외하고 있어요. 근데 비영리 내국법인 이것도
비영리법인들 중에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요거를 송금으로 넣게 되면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법인세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들도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고 비영리 사업을 할 수 있죠. 수익 사업은 재무제표 다 지출하고 법인세 내야 되는데, 얘네가 수익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된 이익을 고유목적 사업의 준비금으로 넣게 되면 이걸 송금으로 다 인정을 해주니까 법인세를 안 내요. 법인세를 낸 게 없죠. 근데 요거를 이익이 난 거를 법인세를 냈다 그러면 요거는 또 그 이중과세 조정을 해줍니다. 근데 대부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송금에 다 산입해서 법인세를 안 내니까 요게 대부분은 이중과세 조정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낸 게 있으면 조정해줄게, 낸 거 없으면 조정할 것도 없지, 너 내야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내면 조정해주고, 안 내면 조정 안 해주고. 그래서 입금 불산입액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해준 건 아니고 일부만 해줘요. 그래서 뭐를 볼까요? 그냥 264페이지로 볼게요. 입금 불산입 비율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입금 불산입 비율에서 지분율에 따라 입금 불산입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주권 상장 법인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 안 볼 거고,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경우, 우리 일반 법인 있잖아요. 일반 비상장 법인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거만 보면은 지분율이 100%인 데들이 있어요. A 회사가 100% 출자해가지고 법인 하나 더 설립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데들은 이제 감사를 받게 되거나 하면 관계회사여가지고 지분법도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법인세는 그거는 이제 회계적인 거고, 법인세에서는 100%를 갖고 있으면 입금불산입 비율을 100% 해준다. 근데 50%에서 99%, 99.9% 갖고 있다. 그러면은 입금불산입 비율을 50%, 그다음에 50%가 안 되면 30%만 입금불산입을 한다는 거죠. 1억 받았을 때, 뭐 물론 1억을 받았어요. 입금불산입 대상금이 1억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그게 그 1억이란 수익 그 배당금이 여기에서 이제 수익 배당 금액이 되겠죠. 배당 금액에서 아까 그 지분율에 따라서 그 입금 불산입 비율이 있었잖아요. 1억을 받았는데 내가 100% 이 법인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1억이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대상 금액이 1억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입금 불산입 차감 금액, 지금 262페이지에 요거 산식 볼게요. 산식. 입금 불산입액에서 제 입금 불산입 대상 금액의 수익 금액 곱하기 입금 불산입 비율을 아까 뒤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1억을 받았는데 내가 지분 100%를 갖고 있으면 1이 되니까 그냥 입금 불산입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을 받았는데 내가 지분을 60% 갖고 있었다. 그러면 50% 돼가지고 5천만 원만 입금 불산입 금액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입금 불산입 차감 금액이 있으면 또 빼주고, 그래서 이 입금 불산입 차감 금액은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를 100을 다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차감 금액이 있으면 배당금 수익으로 잡힌 거를 다 입금 불산입 해주는 건 아니고 요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또 표가 있어요. 그 서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이 부분 알고 있어야 이 배당금 수익이 들어올 때는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우리가 입금이 됐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입금이 될 때는 법인 명의로 입금이 될 거예요. 그 회사 명의 이름으로 입금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보통 외상 매출금인가 보다
예상 매출금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거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배당 받은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투자 비율이 몇 프로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회사 전체 주식수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투자한 회사의 전체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전체 주식수를 회사에 다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비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서식 자체에 그런 것들을 기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을 작성하려면 관련 서류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좀 이따 뒤에서 한번 볼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지분율에 따라서 이게 입금 불산입 되는 비율이 달라진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고, 이게 나중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 아, 이거 계산해줘야 되겠네 라고 정도 알고 있으면, 그때 계산을 할 때는 세세하게 찾아보면 되니까요. 그리고 262페이지에 아까 입금 불산입 차감 금액이 있었잖아요. 입금 불산입 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차감을 해주고 최종적으로 입금 불산입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해줘요. 되게 복잡하죠. 보기도 싫어. 근데 그러면 이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 회사가 차입금 이자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입금 이자를 다 반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회사의 손해니까.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려면 다 반영을 하겠지만, 이게 차입금도 다 목적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차입금 목적이 있는 것들이. 근데 그게 특수목적 차입금 이자면 딱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는 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하는 것은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 목적의 차입금 이자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차입금 이자 범위에서 보면 여기에 이미 송금 불산입된 지급이자, 그 다음에 뭐 평가 할인차금 상각액 및 연지급 수입의 지급이자,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뭔가 법인세를 낸 게 있으면, 법인세를 내게끔 계산되어진 게 있으면 요거를 뺀다라는 거죠. 요 이자는 제외한다. 여기 위에 차입금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입금 불산입 차감 금액이 클수록 회사는 법인세를 더 많이 내야 돼. 입금 불산입 때는 배당금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법이 약간 합리적이에요. 과세는 한 번만 하겠다, 웬만하면. 이중과세 하지 않겠다. 이중과세가 됐으면 조정하겠다. 되게 합리적인데, 우리가 이게 용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주식 266페이지에 주식 등의 장부가액 및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어려워. 이 수익 배당금이 어쨌든 통장에 입금이 딱 되는 날, 그 법인의 입금으로, 그러니까 통장에 찍히는 날, 보통 그 주주총회를 우리가 법인세 신고하고 그달 한 3월 정도에 하거든요. 그때 이제 배당금이 주주 얼마한테, 누구한테 얼마씩 주겠다라는 게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뭐 300원을 주겠다. 그러면 300원 곱하기 주식수에서 그게 이제 배당금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입금으로 보는데,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정부에서 할 때도 입금됐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잡거든요. 소급해서 뭐 전년도에 이렇게 배당금 수익으로 안 잡죠. 그러고 뭐 미수 수익으로 잡지 않잖아요. 입금이 됐을 때 배당금 수익으로 잡으니까
네,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신청 절차 해가지고 이 법인세 신고할 때 이 서식을 제출을 해줘야지 세무서에서 알겠죠. 우리가 세무조정을 해요. 세무조정 입금 불산입 한 거 하는데 서식이 있는 세무조정이 있고 서식이 없는 세무조정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서식이 있는 세무조정이죠. 그러니까 이 서식을 제출을 해야지 그 세무조정할 때 입금 불산입 돼서 그 차감된 금액이 얼마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270페이지 수입배당금 명세서 있는데 이게 그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 그 법인세 신고서 쪽에 보면 총수익금액 명세서 그쪽 아래쪽에 배당금 수익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수익배당 금액 명세서. 그 서식을 한번 보셔도 되고 그냥 이 서식을 보셔도 되는데 이 책이 해당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 이런 서식들이 있잖아요. 이 서식들을 요거 보고 설명을 보면 되죠. 그래서 1번 해가지고 당연히 법인 이름 쓰면 되겠고요. 출자법인. 그 다음에 여기 2번은 아까 우리가 1번 법인을 많이 할 거니까 1번 법인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3번이 있는데 저쪽에 기타로 넣겠죠. 우리는 비상장 법인을 대부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분율 란에는 이 지분율 란에는 그 발행 주식 총수를 알아야 돼요.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주식 발행 총수를 알아야지 비율을 적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회사가 투자한 그 지분율,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아니에요. 왜냐면 보세요. 어떤 회사가 A라는 회사가 B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B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B라는 회사는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팔지 않겠죠. 당연히 높여서 팔겠죠. 그러면 액면가액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가 딱 주식이 정해져 있는데 5,000원짜리를 2만 주를 샀다라고 합시다. 그럼 얼마? 2억인가? 1억인가 보다. 1억이에요. 근데 이건 액면가액이죠. 1억은. 산수 너무 어려워요. 1억은 액면가액이죠. 근데 잘 되는 회사가 뭐하러 액면가액으로 주식을 팔아요? 당연히 주식 평가해가지고 높은 가액으로 팔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에 당연히 투자할 수 있어요. 왜냐면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본다라고 하면 액면가액은 1억짜리지만 난 10억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 여기 회사에서는 이 투자를 받은 회사는 자본금은 그냥 1억이에요. 근데 이 9억은 뭐죠?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 9억은.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 투자한 회사 입장에서 기장을 해야 될 때 10억이 나갔어요. 10억을 액면가액 5천 해가지고 10억 나누기 5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회사의 실제 투자한 투자 주식 비율이 얼마인지 몇 주인지가 중요한 거죠. 발행 주식 총수에서 이 회사가 투자한 투자금을 넣었을 때 받은 주식수,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10억 나누기 5천을 해버리면 비율이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여기가 지분율이. 그러면 입금불산입 아까 비율도 확연히 완전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할 때는 우리가 금액을 보고 하면 안 되고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을 보고 하면 안 되고 거기 회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왜냐면 계약서나 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요거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장을 할 때는 항상 상대 회사에는 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아, 우리는 이렇게 했을 때 쟤는 저렇게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세무대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기장도 하지만 저쪽 회사 기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하시면은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6번으로 와가지고요. 왜 갑자기 6번으로 와서 여기 비율이 있는데 아래쪽에 위에는 X 쳐버리면 되고 기타 법인으로 해서 아래 거 비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금 불산입 비율을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배당 금액 란에는 법인세법 18조 2의 제2항 같은 법 18조 3의 2항 해당하는 수입 배당 금액을 뺀 금액을 적는답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서 요 작성을 할 때 그냥 이 명칭 보고 배당 금액, 통장에 입금된 금액, 이거 그냥 다 넣으면 되겠다.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서식을 처음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보시고 여기 법인세법 18조 2하고 18조 3의 2항을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에는 이제 아까 지급이자 권리 입금 불산입 배제 금액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자동 계산이 되겠죠. 자동 계산이 되면 여기에서 입금 불산입 해야 될 금액이 이제 F1을 누르면 합계 등록을 누르면 착 또 뜰 거니까 이 서식만 잘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 서식 작성하는 게 일이죠, 실은. 우선은 이제 간주입금 임대보증 간주입금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할게요.